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방문가 클래스. 이 등기필 정보가 뭡니까?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서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제 집을 팔았죠. 집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공동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상에 그 매도인 A로부터 매수인 B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거든요. 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들이 공동 신청했죠. 이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했습니다. 공동 신청해서 이전 등기가 맞춰지고 요 매수인 김영희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이 김영희 씨 집에 뭐가 날라옵니까? 등기관은 이 등기부상의 새로운 권리, 새로운 소유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김영희 씨에게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영희 씨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지 못하는 집주인도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그 등기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요, 이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등기부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 예를 들어서 이대백 씨가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집에 가 있으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집에 가 있으면은 등기관은 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김영희 씨에게 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전세권 저당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가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도 어떤 권리가 발생하면은 그 권리가 새로 발생된 사람에게 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준다는 건데, 이 칸에서 출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이 오른쪽을 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는데도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나요? 이 보존 등기를 이 소유자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했다면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겠지만은 이 권리자 소유권자는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는데 이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지 못한다.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왜 통지되지 않나요?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또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전전 매도가 되었죠. 전전 매도가 된 상태에서 요 A는 이전 등기를 해주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으나 중간 매수인 B가 이전 등기를 안 받으려고 할 때, 이 중간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 채권자가 이렇게 대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보십시오. A에서 B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요 중간 매수인은요, 자기 앞으로의 등기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채권자가 대신 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소한 의무자가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 등기 의무자는 이전 등기를 해주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데도 이 권리자가 등기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소송을 등기 의무자가 제기하여 이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 판결문에다가 확정증명서 한 장을 첨부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만들어서 자기에서 김영희 앞으로의 등기를 혼자 단독 신청을 해버립니다. 혼자 등기소 가서 김영희를 소유권자로 만들어버렸죠.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이 등기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한 이전 등기, 채권자가 대신 신청한 이전 등기, 등기관이 직권을 실행한 보존 등기, 이런 경우에는요, 등기필 정보가 절대로 통지되지 않는다. 요 세 줄을 잘 보셔야지 권리가 발생하는 등기의 종류를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요거 하나 짚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변경, 경정, 말소, 멸시 등기에 대해서는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권리가 변경된다, 권리가 말소된다, 권리가 멸시된다. 이건 권리가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거든요. 새로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생된 권리의 내용을 고치는 거고요. 발생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말소, 멸시 등기는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증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굵직하게 보고요. 이건 제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촉탁 등기죠. 이 촉탁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시 국가 등이, 국가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일반 상인에게 이렇게 매도합니다. 매도하면은 이 등기 의무자가 된 이
자치단체나 국가도요, 이 신청서 뒷장에 자신의 등기필 정보를 적어서 제공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국가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요, 등기관이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해서 제공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관공서, 국가 등은요, 등기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직권에 의한 보존, 채권자 대위에 의한 이전, 승소한 의무자에 의한 이전, 그리고 촉탁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그러니까 뭐 새로운 권리가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통지해준다. 원론적인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매수인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가요? 맞는 질문인데. 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에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유자가 등기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맞죠? 4번에 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국가 자치단체의 촉탁 등기는 맞잖아요. 자, 5번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 틀리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요, 한 번 분실되면은 재교부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된 사람이 이 건물을 매도할 때는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출석하는 방법 또는 확인 서면을 작성하거나 공증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부는 절대 안 된다. 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와 관련해서 출제된 질문 모두입니다. 이게요. 모두거든요. 요 정도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